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 대리입니다. 드디어 더운 여름이 가고 훌쩍 가을 날씨가 찾아온 요즘 날씨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며 전반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최근 들어 좀 다운되고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럼 자료 보시면서 고객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사실 계절이 있거든요. 가을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코스피 밴드는 한 2340에서 254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요. 아무래도 8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강한 긴축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9월 21일 날 FOMC가 있기 때문에 9월 상순이나 중순 전반적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매크로 불안 때문에 관망 심리가 지속되면서 이제 위험을 굉장히 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직 크게 비중을 늘려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타이밍에 그리고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장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개별 ETF 단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잭슨홀 충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단어가 한 8분가량 남짓한 그 영상에서 46번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분명히 금리를 계속해서 조금 높이겠다 이렇게 네. 시사를 했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26일 날 파월 연설 이후부터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미국 증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3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각각 3% 이상 빠졌고 이 고밸류 성장주가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준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할 것인가 요거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페드 워치에서 나타나는 예상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요. 9월 21일 날 있을 FOMC에서는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를 만든다. 그리고 네. 4분기에 11월하고 12월에 있는데요. 50bp 올려갖고 3.75%를 만들고 그 내년 초에는 4%까지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어찌됐던 금리 수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도 고금리에 굉장히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3.4%까지 올라왔고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성장주라고 알고 있는 것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도 고밸류 성장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고밸류 성장주는 인터넷 게임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점은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V코스피가 코스피의 변동성인데요. 뭐 예전보다 굉장히 낮은 한 16% 정도로 나타났고, 미국도 S&P 500 변동성이 한 25% 정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잭슨홀 이후에 시장이 연준이 이번에 제대로 발톱을 드러냈구나,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구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도 앞으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조금 더 큰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에 연준의 긴축 모드, 그리고 금리 상승, 시장의 불안들, 이런 것들인데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50원 육박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존이 안 좋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서 원자재 공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가스 공급이 굉장히 불안하다, 천연가스 급등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겨울을 앞두고 유로존 경기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요. 유로존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유로화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유로화 약세, 그리고 미국의 긴축, 이런 것들로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하고 이제 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8월 금통위에 금리 25pp 올려가지고요. 미국하고 똑같이 2.5%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아마 75pp를 올리게 되면 미국은 3.25%가 되면서 이 왼쪽에 있는 금리 그림처럼 다시 이 회색 부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환율도 올라가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외국인은 과연 한국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통상적으로 환율이,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흔들림뿐만 아니라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외국인은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국가의 통화 가치가 강해져야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순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조금 특이했던 점은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 조금 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검정색인 환율은 역계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큰 그림은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에 한 7월 정도부터 해갖고 외국인이 산 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를 분해해서 보게 되면 한국 시장 전반을 다 산 게 아니라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덜 샀고요. 이 경기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조선, 뭐 방산, 음식료, 이런 개별 업종을 좀 산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약세장에서 이 베어마켓 랠리가 거의 후반부에 가까워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베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다. 당분간 조금 지켜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 업종을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환차 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 경기와 굉장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시장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업종들, 이 종목들은 경기와 무관하고 시장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면 이런 업종 위주로 사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굉장히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 하시고요. 당분간 시장에서 뚜렷한 호재가 나타나기 전까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개별 업종, 개별 산업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이 파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조선, 음식료,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업종 그리고 관련 ETF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그나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방어하고 향후 이제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객님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팀장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9월에는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된 분위기를 보며 이제 분산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지수 투자보다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9월에는 한가위가 있는데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